단 한 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자, 무려 20명 중에 딱 한 팀, 에녹 팀 5명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20명이 전부 다 방출 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저 중에서 최소 4명 이상은 최종 탈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무대 보시면서 의견들이 많이 나뉘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 중 한 팀만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한 이 순위 변동의 큰 격차는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연예인 판정단, 마스터단의 점수 배점이 말도 안 되게 2배까지 올랐기 때문이며, 사실 이번 본선 3차전에 가기 전인 2차전 때 무대들을 보면 앞서 1, 2라운드는 어땠습니까? 단체전, 트리오전, 여기서는 국민 판정단 점수가 하나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라운드인 이 트리오전과 에이스전, 앞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단체전과 듀엣전, 판정단의 점수가 적었고, 트리오전, 에이스전,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배점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꼴등이 1등이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마 무대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신유 가수의 에이스전 점수조차 황당했다. 사실 김준수 팀이 신유 가수의 점수 덕분에 순위가 더 변동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황민호 팀도 순위가 대폭 하락했고요. 나태주 팀도 1위에서 3위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진혜성 팀은 오히려 2위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었죠. 자, 이 진혜성 팀의 트리오전 무대였던 이 재하, 송민준, 김중현 세 사람의 노래 무대가 연예인 마스터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죠. 그만큼 세 사람의 궁합과 조합이 훌륭했다, 이렇게 바라봐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아한 점은 바로 진혜성 가수의 에이스전 무대부터가 아니었나. 자, 이 진혜성 가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스터트롯 3의 김용빈, 손비나 추혁진, 이들과 압도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진혜성, 김중현, 에녹,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미스터트롯 3의 현재까지 기준으로 스타로 평가받고 있는 가수들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혜성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팬덤이 거대한지, 얼마나 지금 우승 후보로 바라보고 있는지 언론사들의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번 본선 2차전은 정말 이 마스터단의 점수가 중구난방이었다 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진혜성 가수의 무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을 때 좀 황당했던 장면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잘 보시면 진혜성 가수가 에이스전 무대를 다 끝내고 나니까 막 이 연예인 판정단에서 이름을 연호하고 이지혜 씨는 눈물을 막 흘렸어요. 나태주 팀에서 성리 씨는요, 이 정도의 가창력을 보여준 게 처음이다 라면서 진혜성 씨를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다른 동료 가수들도 야,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 라며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진혜성 가수 역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어 열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스터단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서른도 선생님, 주현미쌤, 윤중선 작곡가조차 굉장히 뭔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명선 작곡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린 씨는 상사와 노래 굉장히 부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내가 불렀을 때도 너무나 어려웠던 노래였지만 나는 그때 생각이 나서 참 소름이 돋았고 여심을 저격하는 포인트가 있었다. 힘있는 가사 전달력이 너무나 좋았다 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서른도 쌤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목에 힘을 주고 계속 잘 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아쉽다. 성대를 계속 꾹 눌러서 노래를 부르던 습관이 있다. 이걸 보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마스터단의 생각이 다 가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른도님의 평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진혜성 씨의 팬분들은 왜 서른도 쌤이 이렇게 진혜성 씨를 미워하냐?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판정하냐? 왜 이렇게 독설을 내뱉냐? 이런 비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마스터단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조현미 쌤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진혜성 씨 혹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대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아니냐? 아마 진혜성 씨가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뭐 음이 좀 갈라졌는지 그렇게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른도 쌤은 왜 목에 힘을 주고 노래를 부르냐, 성대를 눌러서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목에 힘이 바짝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 가수들이 이제 성대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소리가 고음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성대를 억지로 눌러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현미 쌤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옆에 있던 신동엽 씨가 혹시 단체전 칼군무 때문에 컨디션 난조가 왔던 게 아니냐라고 하자 진혜성 씨가 웃으면서 멋쩍어하면서 아,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윤명선 작곡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지금 평소에 나훈아 쌤의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본인만의 독보적인 보컬을 만들려면 사실 나훈아 선생님과 남진 선생님의 그 중간에 있는 목소리로 불러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훈아 선생님은 굉장히 목소리에 가성이 많고 간드러지는 스타일이라면 남진 선생님은 굉장히 묵직하고 남자다운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두 보컬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극단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면 두 목소리가 합쳐졌을 때 독보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진혜성 씨 안에는 여자 목소리가 별로 없다. 대폭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마스터단의 어찌 보면 혹평이죠. 혹평들이 진혜성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왜냐? 신유 가수의 점수가 일단 223점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신유 가수에게는 뭐 왕자님의 눈빛이 아니었다라는 등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리송한 평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잘했다라는 평만 있지 흠잡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신유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를 본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굉장한 혹평을 받은 진혜성 씨의 노래 무대보다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더 적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신유 가수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연예인의 지인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게 지금 호평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진혜성 씨에게는 유독 악평을 하고 있냐. 이거 마스터단 점수 체계가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에녹 씨의 무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진혜성 씨는 도무지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 185점이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유 가수 같은 경우는 223점, 에녹 씨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정도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노래 무대가 엉망이었나? 라는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막상 점수가 나오니까 이 앞열에는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연예인이 많이 앉아있고 뒤쪽에 뭐 윤명선 작곡가와 비롯하여 뭐 서른도 쌤, 주현미 쌤 그런 지긋하신 분들이 계신데 앞열에 있던 마스터단은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표정으로 그 점수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좀 어찌 보면 원로라고 할 수 있는 트롯계의 거물들 사이에서 진혜성 씨를 따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사실 에녹 씨의 노래 무대 점수가 엄청 높으니까 진혜성 씨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정으로 내가 밉상이가?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혹시 마스터단 선배님들에게 밉보인 게 있나? 이런 말을 괜히 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오노? 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진혜성 씨가 신유 가수보다도 낮은 점수, 그것도 180점대 점수를 받는 것이 이게 맞았느냐. 지금 100점대 점수를 받은 에이스전 가수가 진혜성 씨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혜성 씨가 최종 순위 2위에 올라서게 된 거죠. 진혜성 가수가 굉장히 자포자기한 표정과 말투로 이 심사위원단들의 점수를 많이 바라보며 반응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혹시 정말 좀 찍혔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진혜성 가수의 팬분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 다른 가수들의 점수도 이 순위가 대폭 하락한 나머지 팀원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연예인 마스터단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특히 이들의 점수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순위가 갑자기 뒤바뀐 게 아니냐. 제가 그래서 애당초 이 대국민 투표 점수가 초반부터 특히 현역 가수들의 경우 일찍 투입되어야 한다.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유튜브 조회수 점수까지도 합산시켜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마스터단의 점수에만 기대어 준결승까지 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 현역 가왕2의 공정성 논란, 편파 점수, 조작 점수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량했죠? 어머니가 TV에 뚱뚱하게 나와서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무려 10kg을 감량을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다이어트에 전념했고 한 식당에서 직원분이 너무 날씬하다, TV에선 뚱뚱하더니 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진혜성 씨의 무대가 신유 가수의 223점 점수에 한창 못 미치는 100점대의 점수를 받게 되었죠. 여기에서 이제 진혜성 씨를 응원하던 팬분들은 불만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6회차 방송이 방영하던 실시간 반응을 봐도 저게 점수가 말이 되나? 어떻게 저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진혜성 가수가 노래를 끝내고 눈물을 막 그렁그렁 했을 때 여기 보이시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분들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쳤죠. 아마 이 중에는 진혜성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진혜성 씨가 이 상사와 노래를 부르며 감정이 격해진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도 이 팬분들에 대해 감사함 때문에 또 자신이 에이스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줄줄줄줄 흘릴 수 있었던 눈물을 스스로가 많이 자제하면서 좀 버텨내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졌었죠. 하지만 진혜성 가수에게 돌아온 건 상당한 혹평이었습니다. 특히 진혜성 가수가 오죽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점수를 못 받냐, 내가 혹시 밉상이냐 라는 말까지 들었고, 사실 진혜성 가수의 팬분들은 왜 서른도 마스터가 진혜성 가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오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정 마스터가 특정 가수를 밀어준다라는 의혹만큼 특정 마스터가 특정 가수를 미워한다라는 의혹은요, 뭐 이런 경연 오디션에선 항상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만, 어찌됐건 뭐 서른도 마스터가 진혜성 가수를 미워한다라는 건 글쎄 제가 볼 땐 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신유 가수와 진혜성 가수의 노래 무대가 그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날 만했느냐. 정말 신유 가수가 마스터였기 때문에 받게 된 이 동료들의 어떤 지인, 인맥, 이런 것에 점수가 포함되지 않은 게 맞는 거냐,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에녹 가수의 대활약으로 인해서 또 황민호 군의 엄청난 이 엄마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무대를 통해서 사실상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탈락 팀들이 쫙 호명이 됐는데, 우선 김준수 팀, 굉장히 유력하게 탈락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에녹 팀은 압도적으로 1등에 올라갔고, 황민호 팀은 아쉽게도 2등을 차지했지만 탈락 위기에서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태주 팀이 딱 중간에 걸쳐져 있게 되어 있죠. 물론 진혜성 팀 역시 2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최종 방출에서는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이 진혜성 가수의 에이스전 점수가 생각보다 낮았음에도 이 전체적인 단체전, 트리오전 무대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2등에 위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1등 팀 한 팀을 제외하고선 어떻습니까? 모든 팀이 방출 후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사실 이 MBN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도대체 누가 더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진혜성 가수 같은 경우는요. 에이스전 5명의 무대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본다면 황민호 군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2만 회를 현재 시각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황민호 군의 노래 무대가 13만 회이기 때문이죠. 점수가 더 높게 나왔던 최수호, 신유 두 사람의 노래 무대는 4.6만 5만 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 황민호 군 다음에 3등에 위치한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오히려 가장 낮은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는 꼴등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큰 격차가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국민 투표에서도 상당히 좀 순위가 막 지금 엄청나게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진혜성, 최수호, 그리고 에녹 이 유명한 가수들이 다 순위에서 빠졌고 오히려 아예 이 대국민 투표의 순위가 완전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마 팬덤의 스밍, 투표권을 확보해두기 위한 팬덤분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좀 순위 변동이 준결승전 직전까지는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튜브 조회수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역강투 제작진의 꼼수가 여기에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1등 팀 에녹 팀이 공개가 됐고요. 2등 팀 진혜성 팀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5위 3위에 나태주 팀, 4위에 황민호 팀, 5위에 김준수 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이번 6회차 때 충분히 방송을 타이트하게 짜서 누가 최종 탈락자인지 누가 추가 합격자인지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역가왕토는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또 7회차로 넘기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페인이 되고 만 거죠. 왜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현역가왕2의 시청률이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주저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하느냐? 예고편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예고편 노래 무대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모든 가수들의 최종 발표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게 보이는데 발표가 딱 되자마자 야 이게 뭐냐 이 연예인 마스터 나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막 쏟아집니다. 아마 최종 탈락자들이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주 예고편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도 누가 탈락자이고 누가 아닌지가 드러나며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봐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역가왕2가 기존 앞에 있었던 무대처럼 뭐 새로운 무대를 가져가지고 한 팀당 한 명씩 탈락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마 그냥 나열된 점수 중에서 팀당 한 명씩 탈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우선 그 팩트를 좀 말씀드려 보면 자, 충격적인 결과에 그전 주차 예고편에서 나왔던 나태주 씨의 이 오열 이건 어그로가 아니었음 합니다. 김준수 씨가 눈을 꾹 감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혈투는 계속된다. 여기 보니까 모자이크를 막 쳐놨어요. 근데 이거 키만 봐도 황민호 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무대들을 쭉 살펴보면 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거 성리, 김중현, 나태주 세 사람밖에 없죠. 그렇다면 일단 세 사람이 합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황민호, 나태주, 성리, 김중현 4명을 빼고 또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예고되어 있는 노래 무대를 보면 박구윤 씨와 듀엣 무대를 갖고 있는 아마 이 뒷모습 봤을 땐 제가 볼 땐 박서진 씨 같거든요. 아, 박구윤 씨가 아니네요. 이것은
에녹팀이 전원 생존했기 때문에 그 생존한 팀의 2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벌써 6명이 갈라졌죠? 그리고 이 댄스 무대를 펼치는 무대와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무대들의 장면을 보면 이 남진 선생님이 와서 지금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보이는데 결국 다음 주에 등장한 인물들의 모습이 언뜻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모자이크를 다 쳐놨어요. 모자이크를 다 하나둘 쳐놨지만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가 뭐냐? 본선 3차전 최종 탈락을 면하기 위한 패자부활전 무대가 아니라 본선 3차전 노래 무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새로운 무대, 박서진 씨도 등장을 했고 에녹 씨도 등장했고 이건 뭐 알다시피 에녹 팀이 다 진출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불태운 무대라면서 여기 보시면 한강 씨와 맞붙는 다른 참가자의 이름과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출 후보에 올라섰던 가수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나 여기에서도 최수호 이거 뭐 모자이크 했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최수호 네, 그 최수호 씨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거 2글자잖아요. 이 2글자인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성리라던가 한강이라던가 근데 한강 씨는 이미 에녹 팀에 있기 때문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 2글자 이름 딱 기억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대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성리잖아요. 성리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 그 다음 무대도 보면은 역시나 모자이크가 쳐져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추측해 놓고 봤을 때 결국 누가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가장 지금 탈락 후보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재하, 그 다음에 김준수 팀의 김준수, 그리고 나태주 팀에서 사실 성리 씨가 보였고 나태주 씨도 보였잖아요. 최수호 씨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에선 누가 빠지겠습니까? 사실상 공훈, 뭐 이 팀은 아니지만 공훈 씨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나태주 팀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신승태 씨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사실 김수찬 씨, 박구윤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모자이크된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정리해보면 총 5명, 김준수, 그리고 나태주 팀의 1명, 그리고 신승태, 공훈,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있느냐 없느냐, 최종 탈락이 4명이냐 5명이냐로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8%대로 시작했던 시청률이 2자릿수를 가는데 무려 5주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뭐 그 사이에 계엄 선포까지 있었으니까 대충 6주 이상 걸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6회차 방송에서 2자릿수는 유지했지만 무려 1% 가까이 약 0.6% 정도 시청률이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들은 참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시청률이 하락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번 현역가왕의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에녹 팀이 1위로 이번 본선 3차에 전원 진출을 확정 지었지 않습니까?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을 통해서 아예 이게 점수가 그냥 엎어치기, 뒤바꿔졌다라는 거죠. 아마 뭐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꼴등이었던 에녹팀이 정말 뒤늦게 점수를 뒤집어 엎으면서 1위로서 본선 3차에 진출했다라는 건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행복한 이야기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본선 3차 진출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의구심을 낳고 있다. 자, 지금 보면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역가 왕이 될 상인가 라던 최소호 씨의 무대는요 극찬을 받았고요. 신유 가수의 무대는 그리고 진혜성 씨의 무대는 굉장한 점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녹, 황민호의 정말 이 팀원을 살린 역대급의 무대들은 실제 순위를 하위에서 최상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연예인 마스터단. 제가 애시당초 말씀을 드렸죠. 이 트리오전부터 적용되던 마스터단의 이 2배가 오른 배점이 이 누가 봐도 꼼수다. 이 누가 봐도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애녹 씨의 무대가 굉장해서 1위 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뭐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다른 가수들의 순위의 변동이 굉장히 폭이 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유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 거죠. 자, 신유 가수 주현미 마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향으로 가는 배 노래 무대를 펼쳤는데 물론 신유 가수답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엄청난 점수를 받을 만한 무대였는가? 240점 만점에 223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가 사실 에이스전 노래 무대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단 말이에요. 물론 황민호 군과 애녹 무대만큼의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나머지 에이스전 무대에서는 꽤나 높은 점수였다라는 겁니다. 최수호, 신유, 진혜성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신유 가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유 가수가 사실 살면서 이렇게 큰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최소 씨의 무대를 보기 전에 이 대국민 응원투표의 순위를 보면 자, 박서진 씨와 신유 두 사람이 3, 4주차 때부터 대국민 응원투표에 포함이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순위 변동이 클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진짜로 엄청 컸습니다. 보면 박서진 씨가 압도적으로 대국민 응원투표 1위에 올라섰고요. 2위에 김중현, 3위에 박구윤, 그리고 탑5 안에 사실 기존 탑3에 있었던 가수들, 특히 김수찬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순위에서 아예 10위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참 놀랐죠? 여기에 최수호 씨도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유 가수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박서진 씨와 신유 가수 두 사람이 현역 가왕에 사실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 말이 많았죠? 이거 서혜진 사단의 특혜다. 형평성 논란이 얼마나 컸는지 경찰 고발까지 있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이 중간에 예심조차 없이 투입이 될 만한지는 실제로 방송이 진행되고 팬덤의 규모, 대국민 투표에서 나오는 투표 결과만 본다면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박서진 씨만이 그것도 탑5도 아니고 탑3도 아니고 원탑 최고 투표를 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박서진 씨의 팬덤이 가장 거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 대국민 투표에서 엄청난 점수 결과를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위에 올라섰지만 신유 가수는 이렇게 특혜 논란, 심지어 신유 가수는 마스터 연예인 판정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투표에서는 탑10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신유 가수의 현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왜 신유 가수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느냐? 최소 씨가 점수를 받았던 무대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씨가 이런 무대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최소 씨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면 정말 최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 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2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서 시작부터 꽤나 높은 배점을 받았어요.
오죽 감격스러웠으면 최수호 씨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겠습니까? 아마 최수호 씨의 무대를 보고 응원했던 분들은 굉장한 감명을 받았을 거인데, 자,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2배나 올랐습니다. 결국 연예인 판정단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방출 후보가 되고 누군가는 진출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유 가수가 이러한 말을 했죠. 다른 가수들을 추천했지만 팀원들이 만장일치로 나를 뽑아주셨다. 그렇게 받은 무대의 점수가 무려 240점 만점에 22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호 씨의 노래 무대보다도 상당히 높은 배점을 받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소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5점 차, 뭐 2, 3점 차면 모를까, 210점대와 220점대면은 거의 10점 가까이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물론 뭐 5점 차도 어찌 보면 이 논란거리에서는 큰 점수 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신유 가수의 무대가 이 최소 씨의 무대보다 앞섰느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 최소 씨의 팬덤분들이란 댓글이라고만 보기에는 최소 씨의 팬덤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대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막 정말 빛나는 신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MBN 뮤직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거기에서도 보여집니다.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3.6만 회, 최수호 씨의 노래 무대가 4.4만 회를 기록하며 앞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객관성이 보인다는 거죠. 특히 지금 보면 에녹 씨의 노래 무대는 31만 회입니다, 여러분. 31만 회. 조회수만 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황민호 군의 노래 무대도 9.4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실제 시청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데,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가장 낮다라는 건 글쎄요, 우리가 좀 무언가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유 가수는 이러한 말을 했었어요. 결국 눈물을 쏟았다. 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큰 부담감을 느꼈다. 신유 가수가 노래 무대를 서기 전에 이미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기사에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부담이다. 정말 까무러친다라는 심정으로 무대에 서야 했다. 라며 초조함을 드러냈고, 무대 위에 올라 눈가가 그렁그렁한 채로 열창을 터뜨렸고 결국 개은숙 씨가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유 가수 역시 박서진 씨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사실 나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다른 가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서혜진 PD 사단이 엄청난 설득 끝에 올라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래 무대는 최수호 씨의 노래 무대보다 앞서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온라인상에서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기야 신유 가수가 하차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유튜브 조회수도 미미하죠. 박서진 씨처럼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앞서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노래 무대가 굉장히 훌륭했어서 최수호 씨 무대를 압도했느냐? 그것조차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신유 가수 입장에서는 자진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며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의 극전 역전승, 무려 852점이라는 총점, 그러니까 2등하고의 격차도 한 20점 정도, 꼴등하고의 격차도 한 30점 정도. 사실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근소한 차이가 모여서 결국 최종 1위의 성적을 내게 되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팀이 하나 있죠. 바로 김준수 팀 되겠습니다. 자, 이 김준수 팀이 사실 중간 점수,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연예인 판정단 점수까지 합했을 때까지만 해도
꼴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결국 최종 5등을 하게 되고 말았다. 아마 이 김준수 팀의 팀원들을 응원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 여기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꼴등이 좀 예정되어 있었지 않나. 바로 강문경, 최우진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결국 큰 충돌이 나고 말았죠. 이게 굉장히 짧게 영상이 나오고 지나갔는데 뭐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좀 난리가 났고요. 알다시피 이 노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문경 씨가 최우진 씨에게 엄청나게 좀 날카롭게 대했단 말이에요. 무슨 구간, 이게 구간이 어디 있냐? 사실 트리오전 무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각자의 음색과 창법 등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노래 구간에서 최우진 씨가 하고 싶었던 스타일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문경 씨는 이 노래에 네가 말하는 구간이 어디 있냐.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지고 말았죠. 아마 이 장면 보면서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최우진 씨가 오죽했으면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두 사람은 최우진 씨가 동생, 강문경 씨가 형님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있었던 이 김준수 씨가 사실 이름이 김준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시적이긴 하지만 팀장입니다, 팀장. 근데 이 강문경 씨의 눈치를 굉장히 좀 많이 봤죠. 최우진 씨가 충분히 트리오전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파트를 불러보니까 편한 구간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자신만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 대고 완전 면박을 줘버렸죠. 무슨 구간, 아니 이게 구간이 어디 있냐. 결국 최우진 씨가 한숨을 쉬게 됐고 강문경 씨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최우진 씨가 좀 더 설명을 차분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이 김준수 씨의 표정이 보이죠. 강문경 씨가 사실 지금 이 자세만 봐도 최우진 씨가 하는 말 자체를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수들 간의 충돌이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팀원들도 뭐 화합이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약간의 트러블은 아마 상당히 좀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독 강문경 씨가 김준수 씨도 아니고 최우진 씨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자리를 뜨고 말죠. 사실 이게 김준수 씨와 최우진 씨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을 응원하던 팬분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문경 씨를 응원하던 팬분들도 아니 우리 가수가 갑자기 왜 저러지? 정말 많이 답답했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망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결국 강문경 씨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미안하다. 내가 욱했던 것 같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최우진 씨가 굉장히 멋쩍게 웃음을 지으면서 괜찮다고 제스처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현역가왕2에서 개인적으로 뭐 원픽 이런 가수는 없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최우진 씨가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 사과를 잘 받아주지 않았나. 제 성격이라면 저는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아마 한마디로 따졌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팀워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최우진 씨가 잘 받아줬고 김준수 씨가 얼마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서로 잘 맞춰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하지만 최우진 씨는 사실 뭐 괜찮다고는 했지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예 대놓고 카메라가 있는 데서 면박을 줬는데 더불어서 강문경 씨도 뭔가 좀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처음이 아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편에서도 거의 1회차죠. 현역가왕2 강문경 가사 안 들린다. 최우진을 혹평한 이유. 사실 이때도
온라인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현역 가방을 보는 시청자 수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을 때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그냥 넘어갔어요.